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막판에 상승 전환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7자의 말을 써놓고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사랑해 보고 싶다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은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읽고 한 명은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할까 우려를 했는데요. 예상을 이었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과 시장이 다른가요? 지금 시장이 어제 나스닥의 긴 음봉을 보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장에서 지금 빠진다고 하는 그 이유를 뉴스는 자꾸 금리, 긴축, 중앙은행의 어떤 뭐 매파적인 그런 태도 이런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죠. 오늘 반등한 건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려가 덜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처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근데 계속 엉뚱하게 읽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져오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작할 때 빠져서는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바로 올라왔잖아요. 네, 바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빠졌는데 12시에 빠졌어요.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그 코스피에서 이렇게 조금 반응이 조금 시간이 좀 틀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물이 같이 밀렸어요. 밀리다가 1시 정도 부근에서 갑자기 돌아서는데 그때도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하고 코스피에서의 기간 매수하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선물 매수하고 시간이 약간 오차가 있어요.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1시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12시에 나왔던 뉴스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중앙은행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갔다.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영란은행이 9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중앙은은 9시 45분에 발표를 했는데 9시에 발표하고 나서 유럽 시장이 2% 정도 오르다가 1% 떨어지거든요. 네. 영향을 준 거죠. 영향을 줬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 뒤에 열리잖아요. 네. 근데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어제 제가 촬영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뉴스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국방 예산 통과된 거, 국방 수권법 통과된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내부자 거래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 보면 그 뉴스 보셨겠지만 머스크 이제 주식 함부로 못 판다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규제가 강한 120일간의 그 기간을 두고 갑자기 그거 발표하고 바로 매도 못하게 120일간의 여유를 두는 그런 규정이 들어있어요. 네. 그게 내년에 통과돼가지고 시행되면 2월달 정도에 통과되는데 그 미국 법 같은 경우는 이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네. 근데 그거 나오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팔았다면서요. 머스크가. 네. 뭐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나스닥 보면 떠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지거든요.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네. 뭐 금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술주들 대표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애플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AMD도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전망치 또 하향해가지고 또 빠졌는데 자사주 매입 이거 미국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거를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세금 1% 매기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기간에 유예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밀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하고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예. 아침에 저는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음봉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거 보고 겁을 안 먹을 사람은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상승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에 딱 거기서 멈췄다. 예.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상승할 때는. 근데 멈췄으니까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빠졌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겁먹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유럽의 12월 마르킷 제조업 이게 58 나왔어요. 네. 57.8이었는데 그리고 유럽의 서비스업 이게 53.3, 54.1이었는데 조금 줄었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고 영국의 마르킷 제조 같은 경우는 57.6 동일하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3.2가 나왔어요. 이게 57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영국이 지금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88,000명을 넘었어요. 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터키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네. 거의 뭐 이게 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내년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어요. 네. 50%. 근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참 이거 회복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 그리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0.15%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영란은행은 이미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의 오미크론 확산이나 아니면은 가스 가격, 500%나 되는 가스 가격, 이거 보면 올려야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만약에 가스차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보일러 넣었는데 1,000원에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5,00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네.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어떤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 종료를 하고 다른 거는 뭐 일단 좀 유지를 하고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 근데 혹시 상황이 나빠지면 자산 매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전혀 라가르드 총재 같은 그분은 크게 뭐 이렇게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의 11월 ADP 고용이 이게 231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이 46만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캐나다가 ADP 고용이 급증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뭐 건축 허가 뭐 이런 거 증가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20만 정도 나왔고, 11월 산업 생산 5.3% 이것도 저 이전과 동일하고, 설비 가동률은 76.8% 나쁘지 않고,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은 4.6% 이전과 동일하고, 지표들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11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5.9%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17.8%였는데 이게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5라는 숫자를 본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멕시코도 금리를 올렸어요. 5%에서 5.5%. 좀 폭이 크게 올렸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일본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1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대출해 주는 거 이거는 더 연장을 했어요. 기간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금세 회복을 했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제 빠진 거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규제안 뭐 지금 미국의 이슈는 세금 부유세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금에 좀 민감하고 그리고 이런 규제안 이거 게리 갠슬러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규제를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는 왜 반등을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을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오늘 외국인은 전 업종을 매수를 했어요. 전 업종을. 예. 비중 확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중 확대. 네. 괜찮습니다. 네.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시장의 반응은 좋았는데요. 어제 하락한 나스닥의 급락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음봉을 그렇게 길게 잡아 빼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를 압도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보통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보시는 분들 보면 이런 음봉 나오면 끝장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락이 나왔어요. 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연준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럼 단기적인 이슈냐. 근데 자사주 매입이나 내부자 거래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번 CEO들이 자기 주식 매도하는 거, 이런 거를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좀 증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거든요. 예. 근데 연준의 그 회의에 대한 결과만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며칠 더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다우가 다행스럽게도 안 빠졌다. 예. 나스닥만 빠졌으니까. 나스닥만 빠지니까 기술주가 빠지니까 금리 때문에 빠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미국의 금리가 1.4, 10년물이 빠지는 것보다 2년물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 2년물이 이제 빠지는 건데, 이 2년물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게 시장이 보는 금리거든요. 네. 점도표 점 3번 찍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얼마큼 내려오느냐. 지금 0.7까지 올랐다가 지금 0.6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이 10년물이 자꾸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1.4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이 좋은데, 그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71달러, 어제 살짝 올랐잖아요. 근데 유가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경기 둔화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내려올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4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만일에 그게 더 내려가가지고 시장에 안정감을 준다면, 물가가 이제 내려올 수 있구나. 연준이 이제, 도구를 쓰니까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반영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생산하는 것 중에 흑연 있어요. 흑연. 네. 이거 2차 전지 그 음극재 만드는 재료, 주 재료인데, 이 2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내년에 그게 줄어든다. 이렇게. 근데 이거 조달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네. 인조 흑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너무 작다. 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공급망 부족 사태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뉴스고. 그리고 어제 그 미 국무차관이 그 방한해가지고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상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기구를 새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제안을 했어요. 예, 바이든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 IPEF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CP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협력 그거 단체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 지금, 왜냐면 이게 여기에는 중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 외에 지금 미국을 주도해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를 엄청 축혀 세웠다. 그러고 나서 한국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근데 대신에 무조건 들어오라는 게 아니겠죠. 뭔가를 주겠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떤 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그게 내년에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게 될 거다. 예. 정치도 엄청 중요하죠. 내년에. 예.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예, 안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뭐 질문에 있었는데 러시아 그 협상 책임자가 언제든지 회담할 수 있다. 어디에서 하든지 바로 날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회담의 여지를 줬다. 뭐 어제 러시아가 좀 올랐잖아요. 네, 러시아가 좀 올랐는데 지금 전쟁을 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반등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나쁘게 볼 게 내년 3월까지는 물론 이제 3월 되기 전에 이미 또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 끝나면 또 어떡할 거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면 또 그걸로 또 막 싸울 거예요. 네, 그러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질문에도 있었지만 1월 달에 대형 IPO가 있어요. 네. 그 종목 때문에 또 수급이 꼬이는 게 아닌가. 뭐 또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질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면 내년에 대형 IPO가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는 이거 소화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카카오페이가 11월 3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그대로보다 약간 위에 있나요 지금? 예.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빠졌잖아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들어왔을 때 200포인트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끌어내리는 외국인의 그게 있었잖아요.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거 빼고 이 시가총액이 신규 상장으로 늘어난 부분이 지금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그리고 카카오페이만 합쳐도 상당하거든요, 이게. 이 정도, 이 세 개 합친 거 그냥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그렇게 막 늘어있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중, 이머징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MSCI 내 비중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95%. 근데 그 이후에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확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시장에 충격을 분명히 주거든요. 네. 주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시장은, 기대할 게 많다. 네. 물론 이제 선택을 어느 걸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기대할 게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비중, 이 비중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상에 물론 이제 개인들이 지금 이제 증시를 갖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좀 제한될 것 같고 어차피 기관들이 갖고 있는 돈은 그냥 뭐 거기서 거기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냐 아니면 연기금이냐. 연기금은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네. 기대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느냐. 뭐 1월달 2월 초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뭐 그런 절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5G 관련주 설명을 해 주시라고 5G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네. 이 질문 때문에 오늘 5G를 열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지수를 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탑다운, 예, 그죠? 바텀업,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좀 틀린 게 있는데 저는 종목을 5G를 열어봤다라는 거는 5G 종목의 차트를 일단 먼저 다 봅니다. 다 보고 그 차트가 현재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보고 살아있는 주식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거든요. 네, 제가 보는 건 그런 식으로 보는데 오늘 차트를 열어보니까 한 종목만 딱 살아있어요. 한 종목만. 네. 그게 뭐냐면 HFR이에요. HFR. 네. 이 종목이 5G하고 그 네트워크 장비, 네. FTTH 초고속 인터넷망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이 회사만 실적이 괜찮아요.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적자고 그 초고속 인터넷망 유선망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유비쿼스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만 실적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모바일 5G하고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HFR은 모바일 그게 있다. 브로드밴드하고 모바일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쪽이 좀 더 크다, 비중이. 네. 그쪽이 살아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예전에 뭐, 에이스테크, 솔리드, 뭐, KMW, 그리고 RFHIC, 뭐 이런 거 장비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거, 정말 참. RFHIC는 지금 시총이 상당히 높아요. 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뭐 다른 걸 또 뭐 이게 뭐 그 만드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과대평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때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를, 왜냐하면 LIG 넥스원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회사가 통신 쪽에 조금 좀 강한 면모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종목들 중에서 살아있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는 HFR하고 유비쿼스 두 개밖에 없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5G 망을 구축하는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가 주로 들어가겠지만 이 그 HFR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간이 또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터키 통화 수합 이거는 뭐 효과 있느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뉴스는 아예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와의 통화 수합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어보셨어요. 네. 이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나라가 천연 자원이나 아니면은 그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소련이 이 푸틴이 소련일 때 그게 붕괴됐을 때 뭐 택시 운전했다고 그때 뭐 이거 뉴스 나왔었잖아요. 회상하는 그런 뉴스. 그 소련이 일때 그 최대 영토, 스탈린 때 만들었던 최대 영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제국일 때 러시아 황제가 휴가를 가는 곳이 그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 네. 그래서 그걸 강제로 뺏어버렸잖아요. 네. 거기서 뭐 푸틴이 휴가를 갈 수도 있겠죠. 원래 근데 그 이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흑해가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을 했었던 이 지역이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원래. 네.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여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지리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과 연결되는 그 지역, 러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게 연결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다. 거기가. 네. 근데 지금 나토 이게 소련에서 분리된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이게 나토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네.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나 이런 데 국경을 맞대는 거 엄청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못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 재래식 무기만 원래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국제 협정 그 뭐 그런 걸로. 예. 근데 그 모르잖아요, 그게. 예. 이제 핵무기를 이렇게 뭐 배치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게 그냥 뭐 조금 싸우는 거야. 국지적으로 싸우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되느냐 이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국제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가스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득을 주면 어느 정도 이게 또 협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한테 러시아와 중국을 같이 몰아세우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두 나라를 다 감당하기에는 미국이 역부족일 겁니다. 예, 안 되거든요. 우방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 근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느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르바초프 때 뭐 중국을 방문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전에 스탈린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중국이 공산화될 때 소련이 물밑 작업을 했다가 그때 사이가 좀 안 좋아 틀어져가지고 국교를 단절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같이 몰아세우니까 우리 편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겁날 게 없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좀 위험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 오늘 뭐 러시아에서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년까지 쭉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